안녕하세요. 상담사 성기정입니다. 평소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너그럽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잘 지내던 사람도 이상하게 사랑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거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오슬로 3부작 중 하나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영화는 이제 한 여자가 어떻게 사랑 앞에서 소위 최악이 되는지를 따라가면서 그 이면에 작동하는 불안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엔 3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30살이 되는 주인공 율리에와 그녀의 두 연인 악셀과 에이빈드입니다. 이 두 남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이 둘 중 누가 더 그녀에게 잘 맞는지라기보다도 이 두 남자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이 율리에의 무의식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불안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린 보통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거나 잘 되던 일이 한순간에 잘못될 것 같다거나 뭔가를 이제 상실하고 잃어버릴 것 같을 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뭔가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어야 할 빈 공간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결여의 결여라고도 부르는데요. 내 삶에 숨 쉴 구멍이 하나도 없이 꽉 차서 질식할 것 같을 때 울리는 비상벨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 빈틈, 빈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욕망하면서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틈이 무언가에 의해서 완전하게 메워져 버리면 무의식적인 주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주체가 아닌 어떤 타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율리에가 보여주는 이 갈팡질팡하는 어떻게 보면 최악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 자리를 둘러싼 이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렌즈, 이 불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율리에의 방황 그리고 두 남자와의 관계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영화는 굉장히 숨가쁘게 변하는 그런 율리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대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적성은 심리학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공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사진작가의 꿈을 다시 꾸면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 시작하죠. 전공뿐만 아니라 뭐 연애 상대도 바꾸고 머리 색깔도 빠르게 바꿉니다. 보통 20대 초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렌즈로 보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방황이라기보다도 목적이 다른 거죠. 뭔가에 박제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에 가깝습니다. 락강의 시선, 관점에서 보면 율리에는 지금 자신의 결여를 지키고 있는 중인 거죠.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 즉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내가 계속해서 욕망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리를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방황이라는 건 길을 잃은 상태라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이 주체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유일한 방식인 것이죠. 이게 또 지난번 영상에서는 강박증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히스테리증적 구조를 지닌 주체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일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완전하게 파악이 되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답을 내리는 순간 그 답을 틀린 답, 오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망을 칩니다.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욕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수수께끼로 남겨두려는 것이죠.
숨가쁘게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방황하는 끝에 율리에는 악셀을 만나게 됩니다. 악셀은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그런 만화가이고 굉장히 지적인 자기 세계가 견고한 그런 남자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평소에 율리에 같았다면 다른 관계들처럼 잠깐 만났다가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엔 악셀과 굉장히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가 그녀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려고 할 때 악셀은 그녀에게 우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너는 아직 너를 더 찾아야 할 시기다. 나는 그런 시기를 다 지났고 그걸 견디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멈추려고 해요. 근데 율리에는 오히려 이 냉정한 어떤 거절의 순간이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악셀은 그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세계로 그녀를 막 데려오려고 하기보다는 선을 그으면서 그녀가 가진 어떤 가능성, 그녀가 가진 결여, 그녀가 가진 이 빈 공간을 그대로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 보기보다는 그녀 스스로 욕망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자리를 비워준 셈이죠. 타자가 날 꽉 이렇게 메우고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날 모르는 상태로 남겨둘 때 비로소 주체는, 특히 히스테리 주체는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욕망할 수 있게 되죠. 이 악셀이 그어놓은 이 단호한 냉정한 선 덕분에 율리에는 이 질식할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대신에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어떤 열망, 갈망,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동거라고 하는 일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그 틈이, 빈 공간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나 어떤 지적인 면에 대한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악셀에게서 받는 것이 기뻤고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지만 그의 세계에 안착하면 안착할수록 점점 들어갈수록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소외감에 시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와는 달리 이미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악셀의 인생 이야기를 완성해주는 어떤 하나의 부속품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장면 중 하나는 악셀이 그녀에게 너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갖자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녀는 내가 나중에 언젠가 아이를 원하게 될 수 있겠지만 너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어떤 미래 계획이라기보다도 아내와 엄마라는 어떤 확고한 좌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요청처럼 들리죠. 그 좌표에 고정이 되는 순간 아직 열려있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주체로서의 나는 영원히 박제가 될 거라는 불안이 생겨나는 겁니다. 악셀이 또 새로운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신간 출판 기념 파티에서 율리에가 느낀 외로움의 정체도 바로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파티 자리에 있든 없든 그의 세계, 악셀의 세계에는 아무런 타격도 없고 균열도 없이 완벽하게 굴러가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율리에가 악셀의 결여를 채우는 어떤 완벽한 조각이 되어갈수록 역설적으로 그녀는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나한테 나는 너가 착해서 좋아, 혹은 나는 너가 예뻐서 좋아, 나는 너가 똑똑해서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착한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불안해집니다.
착한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가 원하는 분명한 뭔가가 되어 갈수록 나는 나라는 어떤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하나의 기능, 예를 들어 착함이라는 기능으로 축소가 됩니다. 타자가 나에게서 원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내가 그 욕망 안에 그 욕망의 좌표 안에 정확하게 배치가 될 때 주체는 질식을 하게 되죠. 나 자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 나의 어떤 기능이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은 나란 존재가 언제든 다른 착한 사람, 다른 예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신호일 테니까요.